여러분 안녕하세요. 외식 마케팅 전략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은 25분이니까 이제 3주 후면은 방학을 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덟 번째 법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대 1의 법칙, 100 빼기 1은 0이다. 100 빼기 1은 99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100 빼기 1은 0이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자, 보면은 100 빼기 1이 99는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틀리면은 산수 못한다고 그러죠. 그럼 100 빼기 1은 왜 0이 되느냐? 자, 고객 서비스 입장에서 한 번의 실수는 고객이 용납을 못하고 기억을 하고 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혹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뭘만 기억합니까? 사람들은 잘해줬던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려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의 실수 내지는 비뚤어진 마음은 오래오래 가슴이 남습니다. 이것이 무슨 법칙이다? 100 빼기 1은 0이다. 그러니까 99번, 99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은 고객은 기억에서 서로 삐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 적용되는가 하면은 외식 사업에 있어서 고객 관리 그리고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덱스라고 있습니다. 물류 회사인데 조금은 다르지만 1대 10대 100의 법칙이 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숫자에 주세요. 1에서 10으로 건너뛰고 10에서 곧바로 100으로 건너뛰어버립니다.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 할 때 뭔가 즉시 우리가 수리하는 데는 고치는 데는 원가가 소위 말해서 노력이 정성이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잘못되기는 잘못됐는데 누가 잘못했을까라고 따지거나 그다음에 내가 잘못해서 누구한테 문책을 당하거나 꾸지람이나 질책을 받을 때 두려워서 사실을 숨겨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지 않는 가운데 수리되지 않는 가운데 바깥으로 나가죠. 문을 나서는 순간에는 10의 비용이 든다. 10배가 들어버렸죠. 자, 더 두려운 것은 뭐가 하면은 고객 손에 들어갔습니다. 택배가 들어가든 아니면 서비스를 했습니다. 고객이 손에 들어가가지고 클레임, 불평 처리가 되면 100의 비용이 든다. 자, 요리를 할 때 머리카락이나 돌이 요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즉시 이것을 빼내거나 고쳤으면 1밖에 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모르는 채 혹은 대충 넘어가겠지 하면서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10의 비용이 지금 물이 줄줄줄 새고 있다. 그런데 고객이 어떻게 먹다가 돌을 먹다가 씹혀져서 지배인 불러오세요. 주방장 불러주세요. 주인 어디 가서 하면 어떻게 사정하고 100의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은 작은 실수를 내버려 뒀을 때는 10배 내지는 100배까지 큰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큰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은 적시하면은 원가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루다 차일피일 어떻게 나중에 그것은 더 큰 짐과 고통이 돼서 나온다. 일례로 제가 호텔에 있을 때 아이스크림을 고객한테 주문해서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스크림에서 유리 조각이 나왔어요. 밖에 나가서 사정 빌고 다행스럽게 그 고객은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내버려 놓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다음에 롤케이크 하나를 사드렸던 기억이 근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자, 불평이 되면 어떻게? 많은 비용을 치른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큰 재해는, 큰 문제는 항상 사소한 것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 그렇죠. 사소한 것, 여기에다 여러분 어텐션을 하세요. 문제되는 것을 빨리 발견하며 대처하면 방지할 수 있다. 문제는 항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 관계든 혹은 음식이든 혹은 서비스든. 그러나 초기에 처음에 생길 때 대처를 해서 그것을 바로 해야지 나중에 지나가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교훈을 우리는 외식업체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비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토네이도라고 아시죠? 그죠? 토네이도. 잠깐만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또 잘못 눌렀네요. 그죠? 다시 밖으로 들어가서 이걸 눌러야 되죠. 그죠? They begin life as ghosts, 토네이도를 한번 보세요. gently coursing through a solitary existence. But slowly, their gentility turns to rage. They grow larger and larger, curling, twisting, and desperately reaching down from the sky. And what began as an invisible shade is turned into a monster. 토네이도. Tornadoes are powerful, spinning columns of air that stretch from the ground to the clouds. Most are relatively weak, but the few that grow into large events are extremely violent and cause immense destruction. Tornadoes occur on 6 of the 7 continents. The country with the most tornadoes based on land size is the United Kingdom, with an average of about 33 tornadoes reported each year. But the country with the greatest overall number of tornadoes and the most intense is the United States, with over 1,000 reported annually. Tornadoes, no matter where they occur, are classified as either supercell tornadoes, which form within supercells, the most powerful class of thunderstorms, or non-supercell tornadoes, which are smaller and weaker and form within non-supercell storms. There are many theories surrounding the formation of tornadoes. One key component they share is the presence of both. 자, 토네이도 뭐고 하면은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나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자, 나비 효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포인트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상학자가 온도, 습도, 바람을 분석해서 브라질에서 일어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미국의 커다란 토네이도 태풍을 일으킨다. 물론 조금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고. 근데 어떻게 세력이 규합되면은 아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커다란 재앙으로 닥쳐온다. 그런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옥수수나 감자가 흉년이 됐어요. 그럼 옥수수와 감자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우리 역시 어떻게 옥수수나 감자를 수입해서 다음에 사료도 주고 먹기도 하고 통조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가격이 올라간다. 가격이 올라간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많이 더 지불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느 한 군데에서 일어난 것들이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간다. 지금 보면은 옛날에 사스, 지금의 코비드-19, 코로나19가 그런 예로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미국에 들어오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교적 모범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스페인이나 그런 데서는 난리법석이죠. 자, 또 두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아랍 국가의 기름값이 상승하면 어떻게 우리의 외식업이 더 힘들어진다.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다음에 난방비도 올라가고, 다음에 차량 유지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토네이도 효과 정리하겠습니다. 나비 효과라 그럽니다. 작은 것이 아주 큰 것을 일으켜서 통제 불능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법칙은 250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250은 뭐냐? 이분이 뭐고 하면은 이분이 조 지라드라고 자동차 판매왕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일즈맨이죠. 그죠? 세일즈맨인데 보통 사람의 인간관계는 250명이 기본을 하고 있더라. 그것이 자기 가족도 될 수도 있고 친지도 될 수도 있고 외가도 될 수도 있고 학교도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물론 사람 따라 더 적을 수도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만 해도 1000개가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명 안짝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한번 잘못되면은 부정의 잘못된 것의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50의 법칙. 15년간 미국에서 쉐보레 자동차를 13,000대를 팔았다. 15년간 13,000대 같으면 1년에 약 한 8,900대를 팔았다는 이야기 됩니다. 1년에 8,900대는 한 달에 약 한 60대, 70대를 팔았죠. 그러면 한 달에 60대니까 하루에 2대 내지는 3대꼴로 팔았다.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그래 결국 이분이 하고 말씀은 평소에 경조사, 경사조사, 경사는 좋은 일, 조사는 나쁜 일에 초대할 만한 지인이 평균적으로 250명이 되더라. 이 법칙에서 한 사람이 250명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식당에 가서 아주 불쾌한 일을 어떤 사람이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물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 식당에 가니까 비싸기는 비싸고 별로 비싸지도 않았는데 서비스가 나빴기 때문에 다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배인이 성격이 개떡 같고 나오는 음식을 넣고 해서 불라불라 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자연적으로 저 식당에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외식업에 종사하는 우리로서는 끔찍히 알아야 될 그런 용어입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250의 법칙. 평범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몇 명이다? 250명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교훈은 부정의 전파 속도는 어떻게 훨씬 빠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이야기는 잘 하기보다도 남의 험담 내지는 잘못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라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250의 법칙을 발견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다음에 친구도 별로 없고 직장생활 안 했으니까 조금 1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고 저거지죠. 그죠? 근데 성인 결혼한 사람의 기본은 250이 되겠다. 그래서 잘하기보다는 어떻게 잘못된 점이 있는가를 항상 여러분들은 메모리하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11번째 법칙을 들어가겠습니다. 넘버1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2등도 나쁜 점수가 아니죠. 우리가 저걸 보세요. 올림픽 대회 때 금, 은, 동이 있습니다. 그죠? 금메달은 대충 누구 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2등은 아예 기억조차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가가린입니다. 가가린. 1961년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처음으로 우주선에서 지구를 돈 사람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유리 가가린, 그라스 가가린, 이름이 가가린이었어요. 공군인데 소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대서특필을 하면서 세계에서 최초로 사람이 직접 탄
우주선에서 지구를 돌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말고 어떻게 세 달이 지난 다음에 1호 다음에 2호를 또 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호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두 시간 만에 밖에 하질 않았는데 이 두 번째는 25시간 11분 동안 지구 바퀴를 17번 돌았다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뭡니까? 티토프라고 그럽니다. 한번 보세요. 이쪽 사람 이름은 가가린, 그죠? 가가린. 이름 외우기 쉽죠? 오른쪽 사람은 티토퍼. 61년 연도는 같은데 어떻게 세 달 차이가 났는데 시간도 훨씬 더 돌았습니다. 티토퍼. 저도 가가린은 초등학교 때 조금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티토퍼는 처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1등을 하지 않으면은 2등은 밀려나거나 기억되지 못한다는 사실. 이게 뭡니까? 넘버 원의 법칙. 1등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러나 1등을 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요리적 측면에서 메뉴를 개발하고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원의 법칙 설명을 하고 다음 법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한 17분이 다 돼 갑니다. 자, 조금 보고. 자, 12번은 자, 법칙 이름이 요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형광펜으로 조금 할게요. 무슨 법칙? 란체스터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란체스터 법칙. 상대방의 약한 틈을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승리를 한다. 승자가 된다. 예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만도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아폴로라고 바뀌었습니다. 경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딤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딤체 아시죠? 김치 전용 냉장고. 가전제품 같으면은 삼성과 LG가 잡고 있죠. 근데 만도는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냉장고 시장을 공략할까 생각 중에 김치 전용 냉장고를 만들어서 어떻게 초창기에 대박을 쳤다. 그러면은 냉장고에서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 열쇠인 만도가 어떻게 성공했을까? 틈새 적자를 들어갔다. 일반 냉장고는 만들어서 안 되겠다. 김치 냉장고를 만들자.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보다 조금 더 온도가 좀 내려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파리 바켓다. 빠바가 있죠. 그죠? 빠바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빠바 옆에는 동네 빵집이 있다. 동네 빵집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빠바는 반죽이 새벽에 어떻게 냉동된 상태로 수십 가지 반죽이 내려와서 파리바게뜨의 제빵사는 어떻게 성형만 주로 하고 굽기만 주로 합니다. 그렇죠? 냉동된 상태에서는 발효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바게트 빵 모양 성형 그대로 잡아서 어떻게 20분, 25분 구우면 되는데 동네 빵집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직접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동네 빵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파리바게뜨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집은 파리바게뜨처럼 20가지, 50가지, 100가지, 200가지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특화된 몇 가지를 만들어서 그래 성공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란체스터 법칙에 반하는 어떤 또 이론이 있습니다. 자, 강한 사람은 자, 우리가 두 사람이 싸웁니다. 강자와 약자가 싸운다는 가정을 할 때 장수가 같고 무기가 같고 하는 방법이 같으면 정면 대결 시 강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겠다. 그 사거리 길거리에서 다음에 뭘 가지고 무기 예를 들어 가지고 무기가 뭐 있을까요?
다음에 맨몸으로 손으로 무기를 맨손으로 다음에 맨손으로 서로 치기를 해서 하면은 강한 사람이 덩치 큰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약자가 이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죠? 다른 장소를 찾아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법칙을 알았죠? 그죠? 작은 다윗이 어떻게 큰 골리앗을 때려눕힌다. 그러면 동일한 장소가 아니고 넓은 장소가 아니고 좁은 장소를 택해라. 동일한 무기. 맨몸으로 아니고 뭔가 손에 들 수 있는 채찍이라든지 아니면 회초리라든지 곤봉이라든지 다른 무기를 쓰고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에 격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돌려차기를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험을 한다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을 달리하면 어떻게 약자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란체스터 법칙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다른데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은 정리할게요. 장소를 달리해라. 자, 식당의 경우 옆에 붙어 있지 마라. 그런데 란체스터 법칙에서는 파리바게뜨 옆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수님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란체스터 법칙은 파리바게뜨 옆에 동네 빵집이 어떻게 성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고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다른 데 찾아라. 왜? 파리바게뜨 옆에는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죠? 파리바게뜨가 이것저것 해가 단맛을 굉장히 나면은 여러분들은 뭡니까? 다른 무기, 즉 어떻게 저온 숙성 발효빵을 한번 사용해 봐라.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다른 방법 굽는 방법 외에는 뭐 달리 다른 거 없지만은 재료 중에 숙성 방법 그것을 달리하라. 셋 모두 달리하면은 반드시 이기고 어떻게 안 되면 두 가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란체스터 법칙은 어떻게 성자가 우글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반드시 성자도 약점이 있으니까 약한 틈을 타고 들어가서 하면은 승리가 될 것이다. 되겠습니다. 자, 13번째 들어가겠습니다. 13번째는, 자, 요거를 조금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빨간 거로 바꿀게요. 13번째는 효과가 피그말리온 효과 그럽니다. 피그말리온. 피가 말린다. 좀 힘들죠? 발음하기가. 피그말리온 효과는 누가 나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줬을 때 기대 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스로 노력을 한다. 노력을 한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와 자기 최면을 대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졸업과라든지 학생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이 있고 요리를 잘하는 스타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 학생들이 많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학생한테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너는 곧 자격증 딸 거야.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물을 주는 이 학생은 어떻게 말을 합니다. 잘 자라렴 하면서 방긋방긋 웃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그림 보면은 화가 잔뜩 나서 물을 주기는 줍니다만은 물 준다고 잘 자라나. 두 사람 다 물을 주는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은 칭찬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칭찬이 아닌 삐죽거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이 뭐가 하면은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잘 풀린다 이 말입니다. 설사 못 풀리더라도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되겠어? 나는 안 될 거야. 하기는 하지만은 안 풀리게 하면은 재수가 없어서 안 풀린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되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로젠탈력과 자성적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하면서 같은 갑이면은 나는 잘 될 거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피그말리온 효과는 어떻게
누가 나를 격려하고 존중할 때 나는 잘한다. 자, 여러분 보면은 큰 회사 같으면 사람들이 많죠, 그죠? 연말 되면은 인사고과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그걸 점수를 매기 전에 여러분 부하가 있으면은 칭찬과 격려와 하면은 효과가 있는데 비난하고 질책하면은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5분 동안 수고하셨어요. 자, 3회차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